거친 손길에 의해 나무 테이블이 속절없이 뒤집혔다. 낡은 철제 의자들이 시멘트 바닥을 긁으며 소름 끼치는 마찰음을 냈고, 주방 선반에 쌓여있던 사기 그릇들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며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산산조각 났다. 허공으로 튄 도자기 파편들이 유나의 발밑까지 굴러왔지만 그녀는 미동조차 하지 않은 채 눈앞의 참상을 응시했다. 어머니의 온기가 남아있던 식당 은인의 국밥은 단 10분 만에 폐허로 변해 있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은 무자비했다. 그들은 채무 불이행이라는 명목 아래 식당의 모든 것을 부수고 짓밟았다. 하늘그룹 산하의 개발 회사가 이 낡은 골목을 허물고 대형 쇼핑몰을 짓기 위해 고용한 철거 용역들이었다. 사내들의 거친 완력에 떠밀린 상철이 흙먼지가 뒹구는 바닥으로 무릎을 꿇으며 쓰러졌다. 그의 거친 두 손은 피가 맺힐 정도로 바닥을 짚고 있었지만 시선만은 바닥에 나뒹구는 낡은 나무 주걱을 향해 있었다. 상철은 떨리는 손을 뻗어 닳고 다른 주걱을 품에 안았다. 세상을 떠난 아내 은희가 평생 곰탕을 저을 때 쓰던 가족의 목숨줄과도 같은 물건이었다. 용역업체의 우두머리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상처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턱짓으로 엉망이 된 주방을 가리키며 이자도 내지 못하는 주제에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냐고 이죽거렸다. 당장 도장을 찍고 가게를 넘기지 않으면 다음에는 식당 벽을 허물어 버리겠다는 잔혹한 경고가 허름한 식당 안에 무겁게 울려 퍼졌다. 사내들이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후 식당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다. 유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주걱의 먼지를 닦아내는 아버지의 굽은 등을 바라보았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억눌러 왔던 뜨거운 분노와 절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는 주먹을 강하게 말아쥐고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이깟 낡은 주걱이 뭐라고, 엄마가 남긴 식당이 뭐라고 매일 사람들에게 짓밟히면서까지 버티시는 거냐고요. 유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나리선 가시가 박혀 있었다. 상철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주걱을 감싸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유나의 엄마가 평생을 바친 자리이며 손님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던 진심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유나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바닥에 뒹구는 붉은색 압류 딱지를 가리키며 진심만으로는 산더미처럼 불어난 빚을 갚을 수도 거대한 대기업의 횡포를 막아낼 수도 없다고 쏘아붙였다. 제가 해결할게요. 하늘그룹이 우리의 목을 조른다면 제가 직접 그들의 심장부로 들어가겠어요. 이 식당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켜낼 테니까 아버지는 제발 그 무의미한 고집 좀 내려놓으세요. 상철이 놀란 눈으로 딸을 올려다보았지만 유나는 이미 돌아선 후였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자의 지독한 결기가 서려 있었다. 며칠 후 유나는 화려한 대리석 바닥이 끝없이 펼쳐진 하늘그룹 본사 VIP 전용 식당의 주방 입구에 서 있었다. 대한민국 최고위층 임원들과 귀빈들만이 식사하는 이곳은 겉보기에 완벽하게 통제된 예술적인 공간이었다. 하지만 거대한 주방의 은빛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유나는 그 화려함 이면에 숨겨진 지독한 오만함의 공기를 단숨에 읽어냈다. 주방 한가운데 티끌 하나 없는 새하얀 조리복을 입은 총괄 셰프 재훈이
팔을 짱짱하게 꼰 채 서 있었다. 그는 식칼로 도마를 일정한 박자로 두드리며 새로 들어온 말단 보조 요리사 유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시장통 국밥집 출신이라는 유나의 이력에 대한 짙은 경멸이 담겨 있었다. 네가 그 다 망해가는 국밥집 딸이냐? 여기는 짐승들 여물이나 끓여내던 내 부모의 싸구려 식빵과는 차원이 다른 곳이다. 내 주방에서 살아남으려면 혀를 뽑고 눈을 가리고 오직 내가 시키는 대로만 움직여야 할 거다. 재훈의 목소리는 낮고 위압적이었으며 주변에 다른 요리사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바닥만 응시하고 있었다. 유나는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자신이 배정받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예의를 갖춰 대답했다. 하지만 유나의 그 꼿꼿한 태도가 재훈의 자존심을 심하게 건드렸다. 밑바닥 출신이라면 응당 자신 앞에서 비굴하게 몸을 떨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였다. 재훈은 옆조리대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손질전의 채소들이 담긴 무거운 스테인리스 쟁반을 거칠게 밀어버렸다. 무거운 쟁반이 허공을 가르더니 유나의 어깨를 강하게 강타하며 쏟아져 내렸다. 둔탁한 충격이 유나의 어깨뼈를 찌릿하게 울렸고 무게를 이기지 못한 그녀는 흙투성이의 감자와 양파들이 나뒹구는 차가운 바닥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조리복이 더러운 흙과 진흙범벅이 되었지만 유나는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다. 고통을 삼켜내며 입술을 꽉 깨문 그녀 위로 재훈이 들고 있던 유나의 이력서가 펄럭이며 떨어졌다. 진흙탕에 처박힌 종이 위로 재훈의 값비싼 가죽 구두가 무자비하게 지시기듯 올라탔다. 재훈은 바닥에 엎드린 유나를 향해 허리를 굽히며 서늘하게 비웃었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천박한 것들은 바닥에. 그게 세상의 이치다. 내까짓게 내 주방에서 요리를 할 수 있을 거라 착각하지 마라. 당장 기어다니면서 바닥에 떨어진 것들이나 주워 담아. 주방 안의 모든 시선이 바닥에 쓰러진 윤에게로 향했다. 동정 어린 눈빛조차 사치인 냉혹한 공간이었다. 그러나 천천히 고개를 든 유나의 두 눈에는 눈물이나 굴욕감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그녀의 맑고 검은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활활 타오르는 푸른 불꽃이 맹렬하게 일렁이고 있었다. 유나는 천천히 아주 또렷한 동작으로 바닥에 흩어진 양파 하나를 움켜쥐었다. 그녀의 시선은 자신의 이력서를 짓밟고 있는 재훈의 얼굴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이 오만하고 썩어빠진 주방에서 가장 처절하고 도끼 품은 반격이 막 시작되려는 참이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지시기듯 흩어진 흙 묻은 감자와 양파들 사이로 유나는 묵묵히 무릎을 꿇고 있었다. 주방 안을 가득 채운 수십 개의 시선은 조롱과 방관으로 점철되어 그녀의 작은 등을 짓눌렀다.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들만이 드나든다는 하늘그룹 본사 VIP 주방에 민낯은 이토록 잔인하고 천박했다. 재훈은 승리감에 도취된 비릿한 미소를 남긴 채 거만한 발걸음으로 자신의 조리대 앞을 향해 걸어갔다. 누구도 감히 바닥에 엎드린 유나를 도와주려 나서지 않았다. 선배의 심기를 거스르는 자는 이 화려한 지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뼛속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나는 상처난 감자 하나를 집어들며 입술을 강하게 깨물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지만 그녀는 고통과 수치심을 깊은 숨과 함께
함께 삼켜냈다. 자신이 여기서 무너지면 아버지가 목숨처럼 지켜온 은인의 국밥은 영원히 대기업의 포크레인 아래 짓밟히고 말 것이었다. 유나는 정갈하게 식재료들을 주워 담은 뒤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재훈이 윤에게 배정한 자리는 화려한 메인 조리대가 아니었다. 주방의 가장 어둡고 습한 구석 산더미처럼 쌓인 거대한 식기들과 악취가 진동하는 세척장이 그녀의 일터였다. 막내 보조 요리사라는 명목 아래 사실상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괴롭힘이었다. 세척장으로 밀려난 유나는 눈앞에 펼쳐진 참혹한 광경에 숨을 죽였다. 겉으로는 은빛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VIP 주방이었지만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는 찌든 기름때와 곰팡이로 얼룩져 있었다. 유나는 거친 수세미를 움켜쥐었다. 아버지가 언제나 버릇처럼 하던 말이 귓가를 맴돌았다. 음식을 만드는 자의 진심은 가장 더러운 곳을 닦아내는 손끝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상철의 가르침이었다. 그녀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구석에서 소매를 걷어붙이고 묵은 때를 벗겨내기 시작했다. 차가운 물에 손마디가 붉게 달아오르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지만 유나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몇 시간의 고된 노동 끝에 산더미 같던 설거지를 마친 유나는 식자재를 정리하기 위해 대형 워크인 냉장고 안으로 들어섰다.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냉기 속에서 선반을 살피던 유나의 미간이 서서히 좁아졌다. 완벽하게 관리되어야 할 대기업의 냉장고 안은 엉망진창이었다. 등급이 다른 고기들이 뒤섞여 있었고 채소들은 습기를 머금어 짓물러 가고 있었다. 무엇보다 유나를 경악하게 만든 것은 냉장고 가장 깊숙한 곳, 값비싼 한우 트레이 뒤편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는 상자였다. 유나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자 검붉게 변색되어 불쾌한 냄새를 풍기는 유통기한이 훌쩍 지난 고기 덩어리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단순한 관리 소홀이 아니었다. 재훈이 식자재 원가를 빼돌려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고 썩어가는 고기를 정상적인 재료에 섞어 귀빈들에게 내놓고 있다는 끔찍하고 명백한 증거였다. 유나의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다. 오만함으로 무장했던 재훈의 본질은 그저 썩은 고기로 돈을 탐하는 비열한 도둑에 불과했다. 유나는 망설임 없이 팔을 걷어붙였다. 그녀는 유통기한이 지난 부패한 고기들을 상자에서 꺼내어 냉장고에 가장 잘 보이는 맨 앞쪽 선반으로 끌어내 놓았다. 그리고 신선한 재료들은 날짜 순서대로 완벽하게 재배치했다. 그것은 재훈의 부패한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소리 없는 반역이었다. 오후 영업 준비가 시작될 무렵 메인 요리의 쓸 고기를 확인하기 위해 냉장고 문을 연 재훈의 안면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자신이 철저하게 은폐해 두었던 썩은 고기들이 밝은 조명 아래에 적나라하게 전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순간 그의 눈동자에 걷잡을 수 없는 당혹감과 살벌한 분노가 교차했다. 만약 미정 같은 관리자급 임원이 이 광경을 보았다면 자신의 요리사 생명은 끝장날 것이 분명했다. 누군가 자신의 치부를 들춰냈다는 사실에 재훈의 이성은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다. 그는 짐승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며 냉장고 문을 신경질적으로 닫고 주방으로 뛰쳐나왔다. 그의 핏발선 눈동자가 향한 곳은 세척장 구석에서 바닥에 묻은 기름때를 닦아내고 있는 유나였다. 이 주방에서 감히
그런 당돌한 짓을 저지를 인간은 그 건방진 밑바닥 출신의 계집애뿐이었다. 재훈은 싱크대 옆에 놓여있던 거대한 폐수통을 거칠게 집어들었다. 오전 내내 온갖 기름진 프라이팬을 닦아내어 누런 기름띠와 음식물 쓰레기 찌꺼기가 둥둥 떠있는 얼음장같이 차가운 오수였다. 주방 안의 요리사들이 재훈의 심상치 않은 살기를 느끼고 일제히 숨을 죽였다. 유나가 차가운 타일 바닥을 닦고 고개를 드는 찰나였다. 거대한 그림자가 그녀의 위를 덮치더니 재훈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그 무거운 폐수통을 기울였다. 엄동설한의 날 선 추위 속에서 뼛속까지 얼어붙는 차가운 구정물이 유나의 정수리부터 어깨를 타고 무자비하게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얼음장 같은 물결이 온몸을 강타하며 유나의 호흡을 일순간 앗아갔다. 시큼한 악취가 코를 찔렀고 탁한 오물이 새하얗던 조리복을 순식간에 시궁창처럼 엉망으로 얼룩지게 만들었다. 젖은 머리카락이 창백하게 질린 유나의 얼굴에 비참하게 달라붙었다. 주방 전체가 죽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다. 냄비가 끓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재훈은 텅 빈 폐수통을 바닥으로 거칠게 내동댕이 쳤다. 두꺼운 플라스틱 통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소름 끼치는 파열음을 냈고 그는 유나를 내려다보며 뱀처럼 서늘하게 속삭였다. 주제 파악을 해라. 내깟 쥐새끼가 감히 내 냉장고에 손을 대 썩은 고기는 썩은 고기들끼리 어울리는 법이다. 한 번만 더 내 방식에 토를 달면 그 다음엔 이 주방에서 영원히 치워버리겠다. 숨이 막힐 듯한 한기와 지독한 수치심 속에서도 유나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턱 끝으로 차가운 오물이 끊임없이 뚝뚝 떨어지는 와중에도 그녀는 굽혔던 무릎을 천천히 펴고 일어나 재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젖은 앞머리 사이로 빛나는 그녀의 두 눈동자는 눈물 대신 도끼와 분노로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녀의 그 물러섬 없는 서늘한 시선이 재훈의 얼굴을 꿰뚫으며 아직 끝나지 않은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다. 차가운 오물이 유나의 정수리부터 턱 끝을 타고 뚝뚝 떨어지는 동안 주방 안은 거대한 빙에 갇힌 듯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숨소리조차 허락되지 않는 팽팽한 공기 속에서 재훈은 승리에 도취된 폭군처럼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었다. 주변에 보조 요리사들은 행여 불똥이 튈까 두려워 서로 시선을 피하거나 바닥에 기름때만 뚫어지게 응시했다. 모두가 유나가 이 지독한 모멸감을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갈 것이라 확신했다. 하지만 유나는 달랐다. 그녀는 축축하게 젖어 무거워진 조리복 소매로 뺨에 흘러내린 더러운 얼룩을 거칠게 닦아냈다. 입술은 추위와 분노로 파르르 떨렸지만 고개를 치켜든 유나의 눈동자는 일말의 굴복도 없었다. 도리어 그 맑은 눈빛은 재훈의 비열한 속내를 꿰뚫어 보는 듯 차갑고 날카로웠다. 이 주방의 질서가 썩은 고기를 손님에게 내놓는 것이라면 저는 기꺼이 그 쓰레기통을 뒤집어 쓰겠습니다. 하지만 셰프님, 부패한 재료로 만든 요리는 언젠가 반드시 그 악취를 풍기게 되어 있습니다. 유나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재훈의 안면 근육이 눈에 띄게 일그러졌다. 한낱 보조 요리사 주제에 자신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 당돌함은 재훈의 오만한 자존심을 무참히 긁어놓았다. 그가 주먹을 꽉 쥐고 한 발짝 다가서려던 찰나 주방 입구에 무거운 철문이 열리며 날카로운 구두 굽 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졌다. F.
NB 부문 이사 미정이었다. 언제나처럼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완벽한 정장 차림에 얼음장같이 차가운 표정을 한 그녀가 주방으로 걸어 들어왔다. 최근 하늘그룹의 VIP 식당 매출이 저조하다는 보고서에 심기가 불편해진 미정의 시선이 오물을 뒤집어 쓴 채 서 있는 유나와 그 앞에 분노로 일그러진 재훈에게 꽂혔다. 지금 주방 한가운데서 무슨 불미스러운 소란입니까? 이곳이 동네 시장통 뒷골목인 줄 아십니까? 미정의 날카로운 꾸짖음에 재훈은 황급히 표정을 바꾸며 허리를 깊숙이 숙였다. 그는 특유의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새로 들어온 말단 요리사가 너무 서툰 탓에 회수통을 엎질러 주의를 주던 참이었다고 변명했다. 미정은 유나의 엉망이 된 꼴을 불쾌하다는 듯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당장 치우고 위생 상태를 점검하라는 짧은 지시만을 남긴 채 돌아서 나갔다. 재훈은 미정이 사라진 문 쪽을 향해 한 번 더 고개를 숙인 뒤 유나를 향해 섬뜩한 경고의 눈빛을 던지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남겨진 유나는 말없이 바닥에 흩어진 오물들을 걸레로 훔쳐내기 시작했다. 손끝이 얼어붙고 뼈마디가 시려왔지만 그녀는 상철이 늘 하던 말을 속으로 수백 번 되뇌었다. 칼을 잡은 자는 눈앞의 모욕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요리사는 오직 음식으로만 증명하는 거다. 다음 날 새벽 주방에 불이 켜지기도 전인 이른 시간. 유나는 누구보다 먼저 출근해 깨끗하게 세탁한 조리복을 입고 도마 앞에 섰다. 그녀는 재훈이 자신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어떤 요리 지시도 내리지 않자 스스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았다. 그녀는 구석진 조리대에서 묵묵히 채소를 다듬기 시작했다. 유나의 손에서 움직이는 식칼은 경쾌하고 일정한 리듬을 타며 무와 당근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정사각형으로 썰어냈다. 아버지가 수십 년간 고아낸 곰탕에 들어가는 물을 썰 때마다 강조했던 재료의 크기가 같아야 맛이 고르게 스며든다는 기본 중의 기본이었다. 유나의 끈질긴 성실함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다. 재훈의 눈치를 보며 엉망으로 식재료를 다듬던 몇몇 젊은 보조 요리사들은 매일 아침 구석에서 완벽하게 재료를 준비해 놓는 유나의 뒷모습을 보며 묘한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유나가 다듬어 놓은 완벽한 크기의 채소를 슬그머니 자신의 냄비에 털어 넣었고, 또 누군가는 그녀가 광이 나도록 닦아 놓은 프라이팬을 집어들며 유나의 방식이 틀리지 않았음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오후 영업이 한창일 무렵 주방 전체를 얼어붙게 만드는 무전이 울렸다. 하늘그룹의 절대 권력자 명의 회장이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VIP 식당을 방문했다는 소식이었다. 재훈의 이매의 식은땀이 맺혔다. 명의 회장은 입맛이 까다롭기로 소문난 데다 최근 식당의 음식질이 떨어졌다는 소문을 듣고 직접 확인하러 온 것이 분명했다. 재훈은 허둥지둥 메인 요리인 소고기 스튜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가 빼돌린 식자재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어제 유나가 앞으로 꺼내두었던 유통기한이 간당간당한 고기를 억지로 사용한 탓에 스튜에서는 미세하게 역겨운 누린내가 올라오고 있었다. 재훈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기 위해 값비싼 송로버섯 오일과 강한 향신료를 쏟아부어 냄새를 덮으려 발악했다. 국자를 젓는 그의 손끝이 불안하게 떨렸다. 향신료로 떡칠된 스튜가 완성되자 재훈의 시선이
구석에서 묵묵히 냄비를 닦고 있던 윤에게 향했다. 그는 비열한 미소를 띠며 스튜가 담긴 뜨거운 은쟁반을 유나의 가슴팍으로 거칠게 밀어붙였다. 방금 끓여낸 묵직하고 뜨거운 쟁반의 열기가 유나의 손바닥을 벌겋게 달아오르게 만들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쟁반을 버텨냈다. 이걸 네가 회장님 테이블로 직접 서빙해라. 만약 회장님이 맛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거나 불쾌해 하신다면 그건 전적으로 이 쟁반을 들고 간 내년의 서빙 태도 탓이다. 알겠나? 재훈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책임 전가의 비겁함이 묻어 있었다. 자신이 망친 요리를 밑바닥 출신의 보조 요리사에게 떠넘겨 만약에 사태가 발생하면 유나를 방패막이 삼아 가차 없이 해고해버릴 속셈이었다. 유나는 뜨거운 은쟁반을 든 채 손끝이 하얗게 질리도록 힘을 주었다. 눈앞의 재훈은 비열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고 문 너머 홀에는 그룹에 명운을 쥔 명의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유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러나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서늘한 눈빛으로 쟁반을 고쳐 쥐고 주방 문을 향해 걸음을 내디뎠다. 묵직하게 닫히는 철문 소리가 폭풍의 전조처럼 주방 안을 무겁게 짓눌렀다. 은빛 철문이 무겁게 닫히는 소리와 함께 유나는 VIP 홀로 발을 내디뎠다. 화려한 샹들리에의 불빛이 쏟아지는 넓은 홀 한가운데 하늘그룹 명의 회장이 고고한 자태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시선은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 정도로 압도적이었다. 회장의 주변에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수행원들과 긴장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린 F&B 부문 미정 이사가 서 있었다. 유나의 손에 들린 뜨거운 은쟁반 위에는 재훈이 억지로 누린내를 덮기 위해 향신료를 쏟아부은 소고기 스튜가 놓여 있었다. 쟁반을 든 유나의 손끝은 화상을 입은 듯 벌겋게 달아올랐지만 그녀의 걸음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한 걸음씩 다가갈수록 스튜에서 피어오르는 인위적이고 불쾌한 향기가 유나의 코를 찔렀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정직한 요리의 철학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음식이 아니라 쓰레기에 불과했다. 유나가 명의 회장의 테이블 앞에 멈춰 서자 미정이 신경질적으로 눈치를 주며 서빙을 재촉했다. 유나는 조심스럽게 은빛 덮개를 열었다. 짙은 트러플 오일과 강렬한 허브 향이 확 퍼지며 찰나의 역겨운 고기 누린내를 간신히 감추고 있었다. 명의 회장은 말없이 스푼을 들어 올렸다. 그녀의 주름진 눈가에는 그룹의 정점에 선자 특유의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다. 스푼이 스튜의 표면을 가르고 국물을 떠올린 순간이었다. 유나의 머릿속에 아버지 상철의 낡은 식당, 그리고 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한 가족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이대로 이 썩은 음식을 회장이 입에 넣게 둔다면 재훈의 부패는 영원히 묻힐 것이고 자신은 그 더러운 책임을 덮어쓴 채 쫓겨날 것이 분명했다. 그것은 곧 아버지의 국밥집이 영원히 사라지는 것을 의미했다. 명의 회장이 막 스푼을 입가로 가져가려던 찰나 유나의 입술 사이로 단호하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회장님, 그 요리는 드시면 안 됩니다. VIP 홀 전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섬뜩한 정적에 휩싸였다. 미정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하며 경악으로 물들었고 수행원들은 당장이라도 유나를 끌어낼 기세로 몸을 일으켰다. 명의 회장의 스푼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말단 보조 요리사 복장을 한 유나를 서늘하게 응시했다. 무슨 뜻이지? 네가 서빙해온 음식을 내 입에 넣지 말라니. 명의 회장의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가 홀을 울렸다. 미정이 사색이 되어 유나의 팔을 거칠게 잡아끌며 당장 입을 다물고 나가라고 윽박질렀지만 유나는 팔을 뿌리치고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섰다. 그 스튜는 부패하기 직전의 고기를 강한 향신료와 오일로 억지로 덮어낸 조작된 요리입니다. 하늘그룹의 정점에 계신 회장님께 썩은 재료를 속여내놓는 기만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유나의 폭탄 발언에 미정은 다리가 풀릴 듯 휘청거렸다. 명의 회장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녀는 스푼에 담긴 국물을 다시 그릇에 쏟아부으며 서늘하게 지시했다. 당장 주방 총괄 셰프를 데려오라는 명령이었다. 곧이어 얼굴이 하얗게 질린 재훈이 식은땀을 흘리며 홀로 달려 나왔다. 상황을 파악한 재훈은 특유의 비열한 본성을 드러내며 유나를 향해 삿대질을 해댔다. 이 미친 계집애가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겁니까? 회장님, 이 녀석은 정신이 온전치 못한 말단 보조입니다. 제가 직접 최상급 한우로 조리한 요리에 감히 흠집을 내려는 수작입니다. 당장 끌어내겠습니다. 재훈이 수행원들에게 눈짓을 하며 유나를 강제로 끌어내려 했다. 하지만 명의 회장이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다. 그녀는 유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차가운 시험에 눈길을 던졌다. 네 말이 사실이라면 내 주방이 썩어 빠졌다는 뜻이겠지. 그렇다면 너는 무엇으로 그 입을 증명할 텐가? 유나는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녀는 재훈이 엉터리 스튜를 끓이는 동안 구석진 조리대에서 묵묵히 다듬어 두었던 자투리 채소들과 뼈를 고아낸 맑은 육수를 떠올렸다. 화려한 기교나 값비싼 재료는 없었지만 아버지가 가르쳐준 가장 정직한 기본기가 담긴 육수였다.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단 15분만 주시면 이 주방에 남은 가장 보잘것없는 재료들로 가장 정직한 요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재훈이 펄럭이며 노발대발했지만 명의 회장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유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방으로 향했다. 재훈은 분노로 이를 갈며 유나의 뒤를 쫓았다. 주방에 들어선 유나는 거침없이 칼을 쥐었다. 냉장고 구석에 버려지듯 방치되어 있던 자투리 무화파 그리고 재훈이 쓰다 남긴 저렴한 어묵 조각들을 꺼냈다. 그녀의 칼놀림은 빠르고 정교했다. 재훈이 비웃으며 싸구려 식재료로 회장의 입맛을 맞출 수 있을 것 같냐며 조롱했지만 유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 상철이 곰탕을 끓일 때마다 강조하던 불의 온도와 타이밍에 모든 감각을 집중했다. 맑고 깊은 육수 속으로 무가 투명하게 익어가고 어묵에서 우러나온 은은한 단맛이 국물에 스며들었다. 화려한 트러플 오일이나 자극적인 향신료 대신 오직 재료 본연의 맛을 극한으로 끌어올린 소박하고 따뜻한 어묵 무국이었다. 15분 뒤 유나는 작은 뚝배기에 담긴 맑은 국을 들고 다시 VIP 홀로 나왔다. 볼품없는 비주얼에 미정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이마를 짚었고 재훈은 승리를 확신한 듯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유나는 명의 회장 앞에 뚝배기를 내려놓았다. 맑은 국물 위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명의 회장은 말없이 스푼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떠넘겼다. 홀 안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회장의 반응을 살폈다. 1초, 2초, 3초. 짧지만 영원 같은 침묵이 흘렀다. 갑자기 명희 회장의 주름진 눈가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꼿꼿했던 그녀의 어깨가 찰나의 순간 무너지듯 흔들리더니 그녀의 시선이 텅 빈 허공 어딘가를 향해 멈췄다. 그것은 분노나 불쾌함이 아니었다. 수십 년 전 전쟁의 참화 속에서 배를 골턴 어린 시절 누군가 내어주었던 따뜻하고 구수한 한 그릇의 온기. 그 잊고 지냈던 절박하고 눈물겨운 기억을 단숨에 소환해내는 압도적인 깊이였다. 명희 회장은 말없이 스푼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테이블 한쪽에 놓여있던 값비싼 빈티지 와인잔을 거칠게 밀어버렸다. 와인잔이 대리석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내고 산산조각났다. 핏빛 와인이 바닥을 적시는 가운데 명희 회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은 무섭도록 번뜩이고 있었다. 시선은 사색이 된 재훈을 지나 당당하게 서 있는 윤에게로 향했다. 이 요리 대체 누가 가르친 것이냐? 명희 회장의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거대한 폭풍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윤아는 주먹을 꽉 쥐고 아버지 상철의 얼굴을 떠올리며 대답을 준비했다. 재훈의 오만함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다. 산산조각, 난 와인잔 파편 위로 핏빛 붉은 와인이 뱀처럼 바닥을 타고 흘렀다. VIP호를 짓누르는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명희 회장의 주름진 두 손이 테이블 끝을 강하게 움켜쥐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룹의 절대 권력자로서 단 한 번도 남 앞에서 감정을 드러낸 적 없던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모습에 주변의 임원들과 수행원들은 사색이 되어 서로의 눈치만 살폈다. 명희 회장의 시선은 오직 윤아의 작은 뚝배기에 담긴 맑은 무국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그 소박하고 따뜻한 국물 한 모금은 화려함에 마비되어 잊고 지냈던 수십 년 전 판잣집 시절에 절박한 허기를 단숨에 일깨우는 마법과도 같았다. 다시 묻겠다. 이 요리 대체 뉘한테서 배운 것이냐? 명희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육중한 무게가 담겨 있었다. 얼굴이 흙빛으로 변한 재훈이 침을 꿀꺽 삼키며 억지 웃음을 지은 채 한 발 앞으로 나섰다. 회장님처럼 말단이 끓인 하찮은 길거리 음식 따위에 입을 버리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당장 주방의 기강을 바로잡고 최고급 캐비어를 곁들인 콘소메를 다시 올리겠습니다. 재훈이 다급하게 윤아의 뚝배기를 치우려 손을 뻗는 찰나 명희 회장이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강하게 내리쳤다. 둔탁한 굉금이 홀 전체를 울렸고 재훈은 감전된 사람처럼 몸을 움츠리며 뒤로 물러섰다. 명희 회장은 벌레를 보듯 차가운 눈빛으로 재훈을 쏘아보았다. 닥쳐라. 네가 끓여낸 그 썩어빠진 누린내가 진동하는 스튜야말로 내 혀를 우롱하는 쓰레기다. 네 알량한 기교로 재료의 썩은 내를 감출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느냐. 회장의 매서운 질태, 재훈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미정 이사는 눈을 질끈 감으며 절망적인 한숨을 내쉬었다. 재훈의 횡령과 식자재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소문을 미정 역시 알고 있었지만 그의 화려한 이력과 인맥 때문에 묵인해 왔던 것이 결국 최악의 형태로 터지고 만 것이다. 그 순간 윤아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치의 떨림 없이 맑고 단단했다. 저희 아버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허름한 시장통 골목에서 수십 년 동안 매일 새벽 가장 정직하게 물을 썰고 육수를 우려내신 제 아버지의 가르침입니다. 재료의 크기를 똑같이 맞추어 맛이 고르게 새우며 들게 하고 화려한 치장 대신 가장 기본이 되는 온도를 지키는 것. 그것이 제가 배운 진짜 요리입니다. 유나의 대답에 명희 회장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다. 그녀는 다시 스푼을 들어 무국을 크게 한 입 베어 물었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며 얼어붙었던 심연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듯했다. 이 이름이 무엇이냐? 유나입니다. 명희 회장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미정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지시는 짧고 단호했다. 당장 오늘부로 VIP 주방의 메인 요리사 자격을 재훈에게서 박탈하고 그 자리에 유나를 세우라는 것이었다. 또한 재훈이 식자재 원가를 빼돌려 썩은 고기를 들여온 정황을 철저하게 감사팀에 넘겨 낱낱이 파헤치라는 서늘한 명령이 떨어졌다. 재훈의 안면 근육이 파르르 떨렸다. 대한민국 최고의 셰프라는 자존심이 한낱 시장통 국밥집 출신의 보조 요리사 계집애에게 무참히 짓밟히는 순간이었다. 그는 충혈된 눈으로 유나를 노려보며 씩씩거렸지만 턱끝까지 차오른 분노를 표출할 용기조차 없이 도망치듯 홀을 빠져나갔다. 오후 휴식 시간, VIP 주방은 전례 없는 정적에 휩싸였다. 유나가 메인 조리대로 승격되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아침까지만 해도 유나를 벌레 보듯 무시하던 다른 요리사들은 시선을 피하며 헛기침만 해댔다. 유나는 들뜨거나 자만하지 않고 평소처럼 묵묵히 다음 타임 준비를 위해 낡은 나무 주걱을 꺼내 들었다. 아버지 상철에게서 물려받은 끝이 닳고 다른 그 주걱은 윤에게 단순한 조리도구가 아니라 가족의 혼이 담긴 부적이었다. 유나가 잠시 창고로 식자재를 가지러 자리를 비운 사이 텅 빈 주방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웠다. 분노와 굴욕감으로 이성을 잃은 재훈이 조리대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유나의 도마 위에 놓인 낡은 나무 주걱에 꽂혔다. 그 하찮은 나무 막대기 하나가 자신의 화려한 요리 인생을 시궁창으로 처박았다는 지독한 피해망상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했다. 재훈은 뱀처럼 소리 없이 다가가 주걱을 낚아챘다. 그의 입가에 비열하고 잔혹한 미소가 번졌다. 유나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갈기갈기 찢어발기지 않으면 이 수치심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는 주방 한 구석에 있는 대형 산업용 음식물 분쇄기 디스포저로 걸어갔다. 윙윙거리는 굉음과 함께 모터가 살벌하게 돌아가며 무엇이든 씹어 삼킬 듯 입을 벌리고 있는 기계였다. 재훈은 유나의 나무 주걱을 기계 입구 위로 번쩍 들어 올렸다. 시장통 쓰레기한테는 여기가 어울리지. 재훈이 주걱을 분쇄기 속으로 던져 넣으려던 찰나였다. 그 손 멈추시죠. 서늘하고 낮게 깔린 남자의 목소리가 주방을 갈랐다. 재훈이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깔끔한 네이비 슈트를 차려입고 뿔테 안경 너머로 차가운 시선을 던지고 있는 남자. 하늘그룹 내부에서 피도 눈물도 없는 저승사자로 불리는 감사팀장 서준이었다. 그의 손에는 재훈의 지난 3년간의 식자재 비리가 낱낱이 기록된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다. 남의 소중한 물건에 손을 대는 건 식자재 장부 조작보다 질이 훨씬 나쁜 범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재훈 셰프님, 서준의 안경알이 차갑게 번쩍였다.
재훈의 이마에서 굵은 땀방울이 흘러내렸다. 손에 쥐고 있던 주걱이 파르르 떨렸다. 유나를 짓밟으려던 재훈의 얄팍한 복수극은 그보다 더 차갑고 거대한 그룹의 톱니바퀴 앞에서 산산조각 나기 직전이었다. 그리고 그 무거운 공기를 뚫고 창고에서 돌아온 유나가 주방 입구에 나타났다. 그녀의 눈빛이 재훈의 손에 들린 주걱과 낯선 남자 서준을 번갈아 향하며 날카롭게 굳어졌다. 주방 안은 대형 음식물 분쇄기가 토해내는 기계적인 굉음만이 스산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유나의 맑고 단단했던 눈동자가 재훈의 손에 들린 채 분쇄기의 날카로운 칼날 위로 위태롭게 흔들리는 낡은 나무 주걱을 향해 고정되었다. 어머니 은희의 손때가 묻고 아버지 상철이 목숨처럼 아끼던 그 주걱, 그것은 윤에게 있어 단순한 조리도구를 넘어 대기업의 폭력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으려 발버둥치는 가족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당장 그 주걱 내려놓으세요. 유나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꽉 쥔 주먹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재훈은 유나와 주방 입구에 선 서준을 번갈아 보며 비열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이미 회장에게 버림받고 횡령 사실마저 들통난 마당에 재훈에게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지독한 절망과 악의만이 남아 있었다. 시장통에서 쓰레기나 졌던 이 알량한 나무 막대기 하나가 내 화려한 주방을 이 꼴로 만들었다 이거지. 재훈의 눈동자에 광기가 서렸다. 서준이 경고하듯 한 걸음 다가서며 손을 뻗었지만 재훈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주걱을 분쇄기의 시커먼 아가리 속으로 거칠게 밀어 넣었다. 소름 끼치는 마찰음과 함께 나무가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소리가 주방을 찢어 놓았다. 유나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짐승처럼 기계 앞으로 돌진했다. 그녀는 맨손으로 윙윙거리는 칼날 속을 향해 손을 뻗으려 했고 그 위험천만한 행동에 놀란 서준이 쏜살같이 달려와 유나의 허리를 낚아채 뒤로 강하게 끌어당겼다. 이거 나요? 제발 나요. 유나가 서준의 팔을 뿌리치려 발버둥 쳤지만 그는 유나를 단단히 붙잡고 분쇄기의 전원 코드를 뽑아버렸다. 굉음이 멈춘 기계 안에는 톱밥처럼 지식여진 나무 조각들 사이로 손잡이 부분만이 간신히 남은 반 토막난 주걱이 처참하게 널브러져 있었다. 재훈은 그 꼴을 보며 소리 없이 광기 어린 웃음을 흘리고는 주방을 빠져나갔다. 서준은 바닥에 주저앉은 유나의 곁으로 다가가 기계 안에서 부러진 반쪽짜리 주걱을 꺼내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처음이었다. 빚쟁이들이 들이닥쳐 식당을 박살낼 때도 재훈이 썩은 폐수통을 머리 위로 부어버렸을 때도 단 한 방울의 눈물조차 보이지 않았던 유나였다. 하지만 손바닥에 놓인 참혹하게 부러진 어머니의 유품을 보는 순간 유나의 어깨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부러진 주걱을 가슴에 품고 짐승이 울부짖듯 서럽게 흐느끼기 시작했다. 주방 바닥 위로 유나의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서준은 말없이 주머니에서 구겨지지 않은 하얀 손수건을 꺼내 유나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눈물로 씻어낼 수 있는 건 바닥의 먼지뿐입니다. 억울하면 울지 말고 그 반쪽짜리 주걱으로 당신을 짓밟은 자들의 숨통을 끊어버릴 요리를 만드십시오. 그게 당신이 속한 전장의 방식 아닙니까? 서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묘한 연민과 날카로운 자극이 담겨 있었다. 그는 감사팀장으로서 재훈의 횡령을 조사하던 중
유나의 이력서와 그녀의 아버지가 하늘그룹의 재개발 용역들에게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까지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서준은 유나의 어깨에 손수건을 남겨둔 채 주방을 빠져나갔다. 홀로 남은 유나는 무릎 위에 손수건을 꽉 움켜쥐었다. 눈물이 말라붙은 그녀의 눈가에 다시금 형형한 도끼가 차올랐다. 서준의 말이 맞았다. 여기서 주저앉아 울고만 있다면 아버지의 국밥집도 자신의 복수도 모두 부러진 주걱처럼 산산조각날 뿐이었다. 유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러진 주걱을 물로 깨끗이 씻어냈다. 비록 절반으로 뭉툭해졌지만 여전히 냄비를 저을 수는 있었다. 그녀는 주방의 냉장고를 열었다. 재훈이 버리고 간 고급 식자재들 대신 평소 자신이 가장 잘 다루던 투박한 돼지고기와 시래기를 꺼냈다. VIP 주방에 고급스러운 화구 위에 가장 서민적이고 투박한 뚝배기가 올려졌다. 그날 저녁 텅 빈 주방에 남은 보조 요리사들은 퇴근도 하지 못한 채 유나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 그들은 재훈이 유나를 괴롭힐 때 방관했던 자신들의 비겁함 때문에 유나가 복수할 것이라 두려워했다. 하지만 유나는 묵묵히 부러진 주걱으로 큰 솥을 저으며 뽀얗게 우러난 돼지국밥을 한 그릇씩 퍼담아 그들의 조리대 위에 올려놓았다. 드세요. 배가 고프면 칼을 쥘 힘도 없는 법이니까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알량한 자존심도 필요 없었다. 한 입을 떠먹은 젊은 요리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화려한 요리에 짓눌려 매일 욕설을 들으며 기계처럼 일하던 그들의 상처받은 위장을 유나의 뭉툭한 진심이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고 있었다. 숟가락이 뚝배기를 긁는 소리만이 주방을 가득 채웠다. 그들은 말없이 유나의 방식에 고개를 숙이며 그녀를 진정한 메인 셰프로 인정하고 있었다. 유나가 조금 전까지 얼어붙었던 주방의 공기를 온기로 바꾸어낸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유나의 앞치마, 주머니 속에서 휴대전화가 날카롭게 울렸다. 발신자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은인의 국밥 옆집의 철물점 사장이었다. 전화를 받은 유나의 얼굴이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유나야, 큰일 났다. 네 아버지가 그 깡패 놈들 철거 맞겠다고 식당 앞에서 버티다가 놈들이 밀치는 바람에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셨어. 피가 너무 많이 나서 지금 응급실로 실려가셨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다급한 비명소리에 유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손에 쥐고 있던 반쪽짜리 주걱이 대리석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유나는 끓고 있는 가스불을 끌 새도 없이 피 묻은 앞치마를 집어 던지고 미친 듯이 병원을 향해 폭우가 쏟아지는 밤거리로 뛰쳐나갔다. 차갑게 쏟아지는 빗줄기가 유나의 뺨을 때렸고 그녀의 귓게는 아버지를 밀쳐낸 하늘그룹 용역들의 악마 같은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맴돌고 있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하늘그룹이라는 거대한 괴물이 자신의 가족을 완전히 박살내기 전에 유나는 그들의 숨통을 요리로 끊어버리겠노라. 비를 맞으며 처절하게 다짐했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거리. 유나의 발걸음은 빗물에 흠뻑 젖어 무거웠지만 그녀는 수미터 끝까지 차오르도록 병원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렸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고인 무릉덩이가 거칠게 튀어올라 그녀의 바짓단을 적셨지만 유나의 머릿속에는 철물점 사장의 다급한 비명소리만이 환청처럼 맴돌고 있었다. 아버지 상철이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시멘트 바닥, 그 위를 짓밟고 지나갔을 하늘그룹 용역들의 구둣발이 떠오를 때마다
유나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응급실에 도착한 유나는 넋이 나간 채로 멈춰 섰다. 차가운 하얀 불빛 아래 상철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의 이매는 두꺼운 붕대가 감겨 있었고 평생 곰탕을 끓이느라 데이고 굳은 살이 박인 것인 손등 위로 링거 바늘이 무자비하게 꽂혀 있었다. 침대 옆 보호자 의자에는 비에 젖은 서류 뭉치가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다. 붉은색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강제 철거 및 퇴거 명령서였다. 유나의 아버지가 쓰러지는 순간까지도 끝끝내 손에서 놓지 않으려 발버둥 쳤을 하늘그룹의 잔인한 사형 선고였다. 유나는 천천히 다가가 아버지의 차가워진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그토록 강해 보였던 아버지의 어깨가 이토록 작고 위태로웠다는 사실에 유나의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았다. 눈물 대신 유나의 눈동자에는 지독한 증오와 서늘한 분노가 서서히 차오르고 있었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버지가 지켜온 것들, 저들이 다신 입에 올리지 못하도록 제가 다 짓밟아 놓을게요. 유나는 아버지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시선은 바닥에 나뒹구는 철거 명령서를 향했다. 젖은 종이를 주워든 유나는 그것을 형체도 없이 구겨버리고는 병실을 빠져나왔다. 폭우는 멎었지만 유나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유나는 핏발선 눈으로 하늘그룹 본사 로비를 가로질러 F&B 부문 미정이사의 집무실로 직행했다. 젖은 머리카락과 흙투성이 운동화 차림의 그녀가 막무가내로 문을 열어젖히자 고급 가죽 소파에 앉아 결제 서류를 검토하고 있던 미정이 불쾌한 듯 미간을 찌푸렸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유나 셰프? 아무리 회장님의 총애를 받았다고 해도 이런 무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미정의 날카로운 꾸짖음에도 유나는 물러서지 않고 구겨진 철거 명령서를 미정의 책상 위로 거칠게 내동댕이 쳤다. 회장님께서 저에게 VIP 주방을 맡기시면서 제 요리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제 아버지를 사지창으로 몰아넣고 제가 요리할 이유마저 짓밟아 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늘그룹이 요리사를 대하는 방식입니까? 유나의 서늘한 기세에 미정은 잠시 서류를 응시했다. 미정 역시 재개발 부서의 강압적인 방식을 알고 있었지만 기업의 이윤 앞에서 일개 식당 주인의 목숨은 안중에도 없었다. 하지만 지금 유나는 명의 회장이 각별히 주시하고 있는 인물이었다. 미정은 깍지 낀 손을 턱에 괴고 뱀처럼 교활한 미소를 지었다. 기업의 결정을 말단 요리사의 감상적인 투정으로 물을 수는 없죠. 하지만 네가 그렇게 네 아버지의 식당을 지키고 싶다면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미정은 서랍에서 화려하게 장식된 팸플릿 하나를 꺼내 유나 앞으로 밀어주었다. 일주일 뒤 열릴 하늘그룹 사내 요리 경연대회 안내장이었다. 그룹 내 모든 계열사 임원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하는 그해 하늘그룹 F&B의 최고 실력자를 가리는 막대한 권위의 대회였다. 이 대회에서 우승한다면 내가 회장님께 직접 건의해 내 아버지의 식당을 재개발 구역에서 영구히 제외하는 특별 조항을 약속하지. 어차피 회장님도 내 실력을 한 번 더 증명하길 원하실 테니까. 미정의 제안은 달콤했지만 치명적인 독이 발려 있었다. 그녀가 덧붙인 조건 때문이었다.
단 내 상대는 어제 내 손에 쫓겨난 이슈세나 재훈 전 총괄 셰프다. 이 사진들이 그의 화려한 인맥을 고려해 마지막으로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달라고 압력을 넣었거든. 만약 네가 지는 날엔 너는 당장 하늘그룹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네 아버지의 식당도 그날로 포크레인에 밀려 사라질 거다. 콜인가. 유나의 심장이 거칠게 뛰었다. 회장에게 철저히 버림받은 줄 알았던 재훈이 뒤에서 또 다른 썩은 동아줄을 잡고 부하를 노리고 있었다. 자신이 반쪽짜리 주걱으로 간신히 지켜낸 승리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다. 유나는 책상 위에 팸플릿을 단단히 움켜쥐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잘난 셰프의 목을 제 손으로 완벽하게 잘라드리죠. 유나가 문을 닫고 나간 직후 미정은 내선 전화를 들어 누군가에게 짧게 지시했다. 그녀 역시 밑바닥 출신의 유나가 기고만장해지는 것을 꼴보기 싫어했고 재훈이 우승하여 원래의 질서로 돌아가길 바라는 속내를 숨기고 있었다. 한편 지하 주차장의 어두운 차 안, 재훈은 미정의 전화를 받고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그는 명예 회복은 물론이고 유나를 완벽하게 사회에서 매장해버릴 생각에 이미 이성이 마비된 상태였다. 재훈은 시동을 걸며 어둠 속에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거친 사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이 김 사장, 내일 새벽 그 건방진 계집애가 경연대회에 쓸 식자재를 실어 나르는 용달차가 수산시장을 지날 거야. 재훈은 라이터를 켜며 흔들리는 불꽃 사이로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차를 완전히 엎어버려 놈이 쓸 최상급 고기든 생선이든 전부 진흙탕에 처박아 버리고 정 안 되면 그 계집애의 손목이라도 분질러 놔 칼을 쥘 수조차 없게. 전화를 끄는 재훈의 눈빛은 살기로 번뜩였다. 유나의 아버지를 응급실로 보낸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는 유나가 요리사로서 쌓아 올린 모든 것과 그녀의 가족이 가진 마지막 희망까지 철저하게 박탈하려 하고 있었다. 피비린내 나는 요리 경연 대회의 막이 어둠 속에서 서서히 오르고 있었다. 새벽 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수산시장의 좁은 골목. 공기 중에는 짭조름한 바다 냄새와 비릿한 핏내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유나는 경연대회에 쓸 식자재를 직접 고르기 위해 밤을 꼬박 새우며 이곳저곳을 돌고 있었다. 상철의 병원비와 쌓인 빚 때문에 최고급 재료를 살 돈은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녀의 눈썰미는 아버지에게 배운 그대로 매섭고 예리했다. 유나는 가장 싱싱한 고등어 몇 마리와 투박하지만 속이 꽉 찬 겨울무 그리고 흙이 잔뜩 묻은 대파 한 단을 낡은 플라스틱 상자에 소중히 담았다. 화려한 송로버섯이나 캐비어는 없었지만 이 소박한 재료들만으로도 심사위원들의 얼어붙은 미각을 깨울 자신이 있었다. 그녀는 상자를 소형 용달차 짐칸에 싣고 젖은 수건으로 손을 닦아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차의 1분을 넘기지 못했다. 유나가 운전석 차문을 열려던 찰나 골목 어귀에서 시동을 끈 채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굉음을 내며 돌진해왔다. 헤드라이트가 유나의 눈을 매섭게 찔렀고 승합차는 짐칸을 향해 노골적으로 속도를 높였다. 순간 육중한 쇠덩이들이 부딪히는 끔찍한 파열음이 새벽의 정적을 찢어발겼다. 용달차는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벽 쪽으로 처박혔다. 짐칸의 문이 뜯겨 나가며
유나가 애써 고른 식자재들이 허공으로 흩뿌려졌다. 은빛 비늘을 번뜩이던 고등어들은 시커먼 아스팔트 바닥에 더러운 흙탕물 속으로 곤두박질 쳤고 싱싱했던 겨울 무는 바퀴에 깔려 처참하게 으깨졌다. 유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날려 피했지만 거친 시멘트 바닥에 쓸린 팔꿈치와 무릎에서 붉은 피가 배어나왔다. 충격에 휩싸인 채 고개를 든 유나의 시야에 박살난 재료들을 짓밟으며 유유히 후진하는 검은 승합차의 뒷모습이 들어왔다. 운전석 차창 너머로 번뜩이던 차가운 조소. 그것은 재개발 용역들의 얼굴이자 이 모든 짓을 사주한 재훈의 더러운 그림자였다. 유나는 바들바들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진흙탕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타이어 자국이 선명하게 찍힌 으깨진 무와 흙투성이가 된 채 숨을 죽인 고등어를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아버지를 응급실로 보낸 것도 모자라 이제는 요리사로서의 마지막 숨통마저 끊어놓으려는 재훈의 비열한 폭력이 그녀의 발밑에 적나라하게 펼쳐져 있었다. 절망할 시간조차 없었다. 유나는 찢어진 바짓단을 신경 쓰지도 않고 흙탕물에 범벅이 된 손으로 으깨지지 않은 무 조각과 간신히 형체를 유지한 고등어 한 마리를 악착같이 주워 담았다.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손목은 욱신거렸지만 그녀의 두 눈동자는 전에 없던 지독한 살기를 내뿜고 있었다. 2시간 뒤 하늘그룹 본사의 스카이라운지 카페. 재훈은 최고급 맞춤 정장을 빼입고 다리를 꼰 채 여유롭게 에스프레소를 음미하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미정 이사가 앉아 경연대회의 심사위원 명단을 건네고 있었다. 재훈의 입계에는 이미 우승을 확신하는 승리자의 비열한 미소가 만연했다. 수산시장에서 유나의 재료가 완벽하게 박살났다는 보고를 받은 직후였기에 그의 기분은 최고조에 달해 있었다. 그 계집애는 지금쯤 시장통 바닥에서 주저앉아 질짜고 있겠군요. 요리사는 칼을 쥐기 전에 분수를 먼저 알아야 하는 법인데 말입니다. 재훈이 빈정거리며 커피잔을 내려놓으려는 순간이었다. 육중한 카페의 유리문이 거칠게 열렸다. 흙먼지와 진흙으로 엉망이 된 조리복,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팔꿈치에서 피가 말라붙은 채로 걸어 들어오는 유나의 모습에 라운지 안에 모든 시선이 쏠렸다. 그녀의 손에는 검은색 비닐봉지가 위태롭게 쥐어 있었다. 미정은 경악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재훈의 미소는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유나는 마치 사신처럼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걸음으로 재훈의 테이블 앞까지 직진했다. 이게 무슨 짐승 같은 꼴입니까? 당장 경비원 불러. 미정이 날카롭게 소리쳤지만 유나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재훈을 똑바로 쏘아보며 턱을 치켜들었다. 재훈은 애써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비웃음을 흘렸다. 꼴이 아주 가관이군. 재료도 없는 주제에 여긴 왜 기어들어왔지? 항복 선언이라도 하러 온 건가? 재훈의 입술에서 비아냥이 끝나는 찰나였다. 유나는 쥐고 있던 비닐봉지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 안에서 진흙탕에 처박혔던 핏빛 고등어와 으깨진 무가 끔찍한 몰골로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다음 순간 유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재훈의 뜨거운 에스프레소 잔을 낚아채듯 집어들었다. 이게 네가 만든 식자재다. 썩은 고기로 모자라. 이젠 남의 그릇까지 박살내야 직성이 풀리나 보지. 유나의 서늘한 분노가 라운지를 쩌렁쩌렁 울렸다. 재훈이 분노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과 동시에 유나의 손이 허공을 갈랐다. 그녀는 잔에 남은 뜨거운 에스프레소를 재훈의 오만한 얼굴 정면으로 거칠게 끼얹었다. 검고 끈적한 액체가 재훈의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카락과 값비싼 정장을 타고 흉측하게 흘러내렸다. 재훈이 고통과 수치심에 숨을 들이켜며 욕설을 내뱉기도 전에 유나의 손바닥이 그의 뺨을 향해 번개처럼 날아갔다. 찰싹 고막을 찢을 듯한 날카롭고 매서운 파열음이 스카이라운지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재훈의 고개가 속절없이 꺾였고 그의 뺨 위로 유나의 핏자국이 묻은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새겨졌다. 유나의 온몸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만큼은 지옥 밑바닥에서 끌어올린 듯 잔혹하게 고요했다. 음식을 더러운 수작으로 짓밟는 쓰레기. 너는 내 상대조차 안 돼. 이 진흙투성이 재료만으로도 내 알량한 캐비어 따위는 완벽하게 씹어 먹어주마. 경연장에서 봐. 내 요리 인생의 밑바닥을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유나는 화끈거리는 손바닥을 거칠게 털어내고 돌아섰다. 보안 요원들이 다급하게 무전을 치며 뛰어오고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맹수처럼 번뜩이는 유나의 앞을 막아설 엄두를 내지 못했다. 진흙과 피로 얼룩진 그녀의 뒷모습이 라운지를 벗어나는 동안 뒤집어 쓴 커피와 뺨의 고통에 짐승처럼 울부짖는 재훈의 절규만이 처참하게 맴돌고 있었다. 하늘그룹 본사 최상층 VIP 연회장. 거대한 샹들리에 아래 날카로운 심사위원들의 눈초리가 도마 위를 가르는 칼날처럼 번뜩였다. 그룹의 전 계열사 임원들이 빼곡히 들어찬 이곳은 요리 경연장이 아니라 잔혹한 처형장처럼 느껴졌다. 한쪽 조리대에는 완벽하게 세팅된 최고급 식자재와 눈부신 조리도구들 앞에 재훈이 승리를 확신한 듯 거만한 미소를 짓고 서 있었다. 그의 뺨에는 여전히 옅은 붉은 기가 남아 있었지만 어제의 수모를 갚아주겠다는 도끼가 눈빛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반대편 조리대는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그곳에는 진흙을 씻어낸 상처투성이 무와 비늘이 벗겨진 고등어 한 마리만이 달랑 놓여 있었다. 유나는 핏자국이 남은 팔뚝 위로 새하얀 조리복 소매를 걷어붙였다. 그녀의 손에는 아버지 상철의 혼이 담긴 반쪽짜리 나무 주걱이 묵직하게 들려 있었다. 미정 이사가 심사위원석에 앉아 날카로운 목소리로 경연 시작을 알렸다. 주제는 하늘그룹의 심장을 사로잡을 단 하나의 요리였다. 시작. 신호와 함께 재훈의 손이 현란하게 움직였다. 그는 거위간 푸아그라를 섬세하게 다듬고 블랙 트러플을 종이처럼 얇게 썰어내며 자신의 화려한 경력을 과시했다. 그의 요리는 재료부터 조리 과정까지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압도적인 쇼맨십의 향연이었다. 심사위원들은 감탄사를 연발하며 그의 손놀림에 매료되었다. 반면 유나는 조용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무의 껍질을 벗겨내고 고등어를 손질할 뿐이었다. 그녀의 소박하고 투박한 준비 과정에 심사위원들은 실망한 듯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런 시장통 생선조림으로 회장님의 입맛을 사로잡겠다고 제정신인가 결과는 이미 정해진 것 같군. 재훈 셰프의 압승이야. 1시간 뒤 재훈은 금박으로 장식된 화려한 접시 위에 푸아그라를 곁들인 블랙 트러플 소스의 와규 스테이크를 예술작품처럼 플레이팅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완벽한 비주얼과
압도적인 향기가 연 회장을 지배했다. 뒤이어 윤아의 요리가 나왔다. 낡고 투박한 뚝배기 그릇. 그 안에는 하얀 쌀밥 위에 진하게 졸여진 고등어 한 토막과 투명하게 익은 무 조각이 소박하게 올라가 있을 뿐이었다. 재훈의 요리와 비교되는 초라한 모습에 연 회장 곳곳에서 실소가 터져 나왔다. 심사위원석 맨 상석에 앉아있던 명희 회장이 먼저 재훈의 요리를 맛보았다. 그녀는 나이프와 포크로 스테이크를 한 조각 썰어 입에 넣었다. 부드러운 육질과 진한 트러플 향의 조화에 명희 회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재훈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다음은 유나의 차례였다. 유나가 뚝배기를 명희 회장의 앞으로 가져가자 미정이 불쾌하다는 듯 코를 막았다. 진한 간장과 생선 비린내가 섞인 냄새가 고급스러운 연 회장에는 어울리지 않았다. 명희 회장은 말없이 숟가락을 들어 잘 익은 무 조각과 고등어 살점을 으깨어 하얀 쌀밥에 새윽쓱 비볐다. 그리고는 크게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다. 순간 연 회장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명희 회장의 숟가락을 쥔 주름진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꼿꼿했던 그녀의 등이 서서히 무너지며 앞으로 숙여졌다. 그녀의 눈동자는 더 이상 눈앞의 뚝배기를 보고 있지 않았다. 전쟁통에 부모를 잃고 굶주림에 지쳐 쓰러져 있던 어느 시장통의 겨울, 꽁꽁 얼어붙은 어린 명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자신의 부엌으로 데려가 따뜻한 밥 위에 짜디짠 고등어 한 조각을 올려주던 한 아주머니의 얼굴. 명희 회장은 수십 년간 잊고 지냈던 아니 애써 잊으려 발버둥 쳤던 그 지독한 가난과 절박함의 기억 속으로 속절없이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그 기억의 끝에는 생명의 은인이었던 그 아주머니의 성함이 아련하게 떠올랐다. 그녀의 입술이 가늘게 떨리며 거의 들리지 않는 작은 목소리로 읊조렸다. 혹시 자네 할머니 성함이 은이 아니신가? 명희 회장의 질문에 유나는 숨을 멈췄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이름과 같은 이름. 할머니의 이름은 유나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셔서 사진으로만 배웠던 바로 그 은희였다. 유나가 충격으로 굳어진 채 고개를 끄덕이자 명희 회장의 뺨 위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네가 바로 그분의 손녀였구나. 60년 전 내가 죽음의 문턱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을 때 자신의 밥 한 그릇을 선뜻 내어주셨던 내 목숨의 은인 최은희 여사님의 손녀였어. 연 회장이 경악으로 술렁였다. 재훈의 얼굴은 핏기가 가신 채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미정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린 채 명희 회장과 유나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명희 회장은 유나의 앞으로 걸어 나와 그녀의 흙투성이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재벌 총수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이 오직 눈물과 회한으로 가득 찬 한 늙은이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내가 은혜도 모르고 내 생명의 은인의 핏줄을 죽음으로 내몰 뻔했구나. 내가 큰 죄를 지었다. 명희 회장의 오열이 연 회장을 가득 채웠다. 재훈의 화려한 스테이크는 차갑게 식어갔고 유나의 소박한 뚝배기에서는 여전히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며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기적 같은 재회의 증표가 되고 있었다. 판은 완벽하게 뒤집어졌다. VIP 연 회장은 명희 회장의 비통한 오열 소리와 당혹감에 빠진 임원들의 수군거림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재우는 완전히 넋이 나간 채 자신의 차갑게 식어버린 스테이크를 망견자실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화려한 요리의 성벽이 고작 시장통 고등어조림 한 그릇에 이토록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명희 회장은 유나의 손을 붙잡은 채 한참을 흐느끼다 문득 정신을 차린 듯 매섭게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젖은 눈동자는 그룹 총수로서의 서늘한 위엄이 다시금 서리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꽂힌 곳은 사색이 된 채 굳어있는 미정 이사와 재훈이었다. 당장 감사팀장을 이리로 불러들여 명희 회장의 불호령이 떨어지자마자 연 회장 한쪽 구석에서 대기하고 있던 서준 감사팀장이 두꺼운 파일을 들고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모든 상황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는 듯 침착한 표정으로 명희 회장에게 허리를 숙였다. 미정 이사는 관리 감독의 책임을 물어 오늘부로 보직 해임한다. 그리고 재훈 너는 단순 횡령뿐만이 아니라 용역 업체를 동원해 살인 미수와 재물 손괴를 사주한 혐의로 즉시 경찰에 인계하도록 해. 하늘그룹의 이름에 먹칠을 한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내 남은 인생 전부를 바쳐 깨닫게 될 것이다. 서준이 내민 파일에는 재훈이 수산시장에 용역 깡패들과 통화한 녹취록과 자금 이체 내역, 그리고 미정 이사가 이 모든 사실을 묵인하고 유나를 쫓아내려 한 정황 증거까지 낱낱이 담겨 있었다. 보안 요원들에게 양팔이 붙들려 끌려나가면서도 재훈은 현실을 부정하듯 유나를 향해 악에 바친 저주를 퍼부었다. 하지만 그의 발악은 연 회장의 무거운 철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허무하게 사라졌다. 모든 소란이 끝난 후 명희 회장은 유나를 데리고 자신의 개인 집무실로 향했다. 그녀는 60년 전 굶주린 자신에게 밥을 내어주었던 유나의 할머니 최은희 여사와의 인연을 눈물과 함께 털어놓았다. 전쟁 고아였던 자신을 살려준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수십 년간 그녀를 찾아 헤맸지만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다는 안타까운 고백도 이어졌다. 명희 회장은 유나 앞에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고개를 숙였다. 내가 네 할머니께 진 빚을 이제라도 내게 갚게 해다오. 무엇을 원하느냐. 이 그룹에 지분이라도 떼어주랴 아니면. 유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낡은 시장통 골목을 가리켰다. 제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저 작은 국밥집을 더 이상 그 누구도 위협하지 못하게 지켜주십시오. 그곳에서 제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가장 정직한 밥을 끓일 수 있게만 해주십시오. 그것이 제 할머니께서도 가장 바라시는 일일 겁니다. 유나의 단호하고 진심 어린 대답에 명희 회장은 또다시 눈시울을 붉혔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즉시 비서실을 통해 은인의 국밥이 위치한 골목 전체를 영구 보존 구역으로 지정하고 상철의 병원비 전액과 식당 복구 비용 일체를 그룹 차원에서 지원하라는 특별 지시를 내렸다. 시간이 흘렀다.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는 어느 날 은인의 국밥에 낡은 처마 밑으로 손님들의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식당은 명희 회장의 지원으로 예전의 모습을 잃지 않으면서도 더욱 깔끔하고 정갈하게 복구되었다. 상철은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해 다시 주방에 커다란 솥 앞에 섰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빛 독촉에 시달리던
고뇌의 그림자는 없었다. 대신 딸 유나와 함께 곰탕을 저으며 손님들을 맞는 온화한 미소가 가득했다. 유나는 하늘그룹 VIP 주방 총괄 셰프 자리를 정중히 거절하고 아버지의 곁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이제 반쪽짜리 나무 주걱이 아닌 아버지가 물려준 온전한 새 주걱으로 뽀얀 국물을 젓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조리대 한쪽에는 여전히 그날의 처절했던 싸움을 기억하기 위해 반토막난 주걱이 소중하게 놓여 있었다. 식당 한쪽 테이블에는 말끔한 정장 대신 편안한 캐주얼 차림을 한 서준이 앉아 뚝배기 국밥을 비우고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차가운 감사팀장이 아니라 일주일에 3번은 꼭 들르는 특별한 단골 손님이 되어 있었다. 그는 묵묵히 국밥을 비운 뒤 주방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유나를 향해 작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유나 역시 그를 향해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다. 저녁 장사가 끝나고 상철과 유나는 텅 빈 식당의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등어 무조림과 따뜻한 쌀밥, 그리고 맑은 곰탕 한 그릇이 놓여 있었다. 상철이 먼저 숟가락을 들어 딸의 밥 위에 가장 살이 많은 고등어 한 점을 올려주었다. 고생했다 우리 딸. 네가 이 아비를 그리고 내 어미의 이름을 지켜냈다. 유나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다. 그녀는 밥 한 숟갈을 크게 떠 입에 넣었다. 짜고 달콤한 고등어의 맛, 그리고 그 안에 스며든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 입안 가득 퍼져나갔다. 이 세상 그 어떤 화려한 요리도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가장 위대한 맛이었다. 창밖으로 뉘엿뉘엿 해가 지고 은인의 국밥에 낡은 간판에 따뜻한 불이 켜졌다. 세상에 온갖 비바람이 몰아쳤지만 결국 진심과 정성으로 끓여낸 뜨끈한 밥 한 그릇의 옹이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다시금 사람들의 줄임배와 상처받은 마음을 채워주고 있었다. 요리는 기억을 잇는 가장 따뜻한 매개체임을 유나와 상철은 말없이 밥을 나누어 먹으며 서로의 눈빛으로 확인하고 있었다. 그들의 소박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저녁 식사는 계속되고 있었다.